청약에 당첨됐는데 10명 중 4명이 계약을 포기했다고요? 언뜻 들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당첨만 돼도 로또라 불리는 요즘 청약 시장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스스로 기회를 내려놨을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남양주 왕숙 A1, A2블록입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밀어붙인 3기 신도시 중 첫 본청약,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진행되는 대규모 공급이라 부동산 시장의 시선이 전부 여기에 쏠려 있었죠. 사전 청약 때만 해도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왕숙이라는 이름에 GTX B노선 호재, 대규모 개발 계획까지. 여기만 잡으면 내 집 마련 끝이다라는 말이 나왔고, 당첨자 발표 날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증글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본청약을 받으니 사전 청약 당첨자 698명 중 신청한 사람은 422명뿐. 276명. 비율로 따지면 39.5%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단순한 통계지만 현장에서 보면 10명 중 4명이 줄을 빠져나간 셈이에요. A1블록은 신청률이 58.6%, A2블록은 64.9%, 올해 초 고양창릉 73%, 하남교산 84%, 부천대짱 76%와 비교하면 이번 결과가 얼마나 저조한지 확실히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니 일반 공급 물량이 폭증했습니다. A1블록은 34가구에서 237가구로, A2블록은 193가구에서 266가구로 늘어서 총 503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나왔습니다. 이 물량이 헛되이 풀리진 않았습니다. 지난 6일 진행된 A1블록 특별공급 청약에는 105가구 모집에 3,211명이 몰려 30.6대1 경쟁률을 기록했거든요.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모두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전 청약 당첨자들이 이렇게 대거 포기했을까요? 입지 문제를 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왕숙지구 북쪽 끝자락에 있는 A1, A2블록은 GTX B나 9호선 연장선이 예정된 지구 중심부에 비해 교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같은 왕숙이지만 생활권, 출퇴근 편의성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사전 청약에서 본 청약까지 거의 1년이 지연되는 동안 분양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A1블록 전용 59제곱미터는 최대 4억 5천만 원, 사전 청약 당시보다 7,959만 원, 비율로는 21.1%나 상승했습니다. A2블록도 비슷한 인상폭을 보였습니다. 이건 작년 인천 계양 A2블록에서도 봤던 장면입니다. 그때도 본청약에서 분양가가 20% 오르자 당첨자의 41.8%가 포기했죠. 남양주가 그 전철을 그대로 밟은 셈입니다. 물론 LH는 분양가 인상 관련 민원이 많진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주택전시관 상담에서 일반 분양 관심이 높았다고 하죠. 그래서 일반 분양은 흥행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가 보여주는 건 이제 청약 시장에서 당첨이라는 단어가 예전만큼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입지와 가격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3기 신도시라는 타이틀도 정부의 지원책도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지 못합니다. 게다가 본청약까지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사이 시장 상황은 바뀌고 금리는 출렁이고 분양가는 오르며 계약할 이유는 점점 사라집니다. 남양주 왕숙 A1, A2블록 청약이 끝나면 바로 남양주 진저비지구와 왕숙 푸르지오 더 퍼스트 같은 민간 참여형 공공분양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번 40% 포기율은 앞으로 나올 다른 3기 신도시 청약에서도 충분히 반복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당첨만 보고 달려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느냐가 진짜 승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 공사가 멈췄다고요? 심지어 시공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요? 아마 이 소식을 들은 조합원들은 머리가 하얘졌을 겁니다. 그 집이 몇 년 동안 기다려온 재건축, 재개발의 결실인데 지금 당장 공사가 멈췄으니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포스코 ENC.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 이름만 들어도 든든할 것 같지만 지금은 전국 모든 현장에서 공사가
올스톱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전국 정비사업 현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 5동. 여긴 하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조합원들은 포스코 ENC 측과 면담을 추진 중이에요. 이유요? 이러다 우리 사업 물거품 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한껏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조합 내부에선 시공사 귀책이 명확하다면 교체까지도 검토하자는 강경론이 나오고 있죠. 착공 직전 단계에서 이런 위기를 맞은 곳은 더 복잡합니다. 이미 설계 승인 절차를 마쳤는데 시공사가 발을 빼면 사업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계약 다시 해야죠. 시공사 선정 다시 해야죠. 그 사이 건축비는 오르고 조합원 분담금도 불어납니다. 문제는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10월 준공 예정인 신반포 21차 재건축 OTL 반포. 여긴 후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준공이 조금만 밀려도 금융비용, 세금, 입주 지연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갑니다. 분당 느티마을 무지개마을 리모델링, 물레 진주아파트 재건축, 인천 상인천 초교 주변 재개발, 하반기 분양 일정이 잡혀있는 대형 프로젝트만 10여 곳입니다. 심지어 착공 전 단계인 노량진 13구역,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같은 곳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면허가 진짜 취소되면 어떻게 되냐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조합은 벌써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히 공사 중단이 아니라 향후 수년간 사업 일정 전체를 뒤흔드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포스코 ENC는 왜 이런 위기에 몰렸을까요? 올해만 근로자 4명이 사망했습니다. 연이은 중대재해가 터지면서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했고 국토교통부는 전국 100여 개 현장을 전수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함께 불법 하도급 임금 체불 여부까지 들여다보고 있죠. 국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됐는데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사에 대해 최대 1년 영업정지, 연매출 3% 과징금을 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건설사 사망사고 리스크에 칼을 대는 겁니다. 이 여파는 수주 경쟁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개포우성 4차 재건축. 원래 포스코 ENC와 롯데건설의 2파전이 예상됐는데 제재 가능성 때문에 포스코 ENC의 입찰 참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결국 수의계약 전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죠. 게다가 송파안양 2차, 성수이지구처럼 포스코 ENC가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던 다른 현장도 경쟁사들이 다시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조합원들의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우리 집 제때 지어질까? 시공사를 바꾸면 비용이 얼마나 오를까? 혹시 분양 일정이 무기한 밀리는 건 아닐까? 이 불안이 확산되면 단순히 포스코 ENC 한 회사의 위기가 아니라 전국 정비사업 시장의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자 신뢰의 게임입니다. 시공사에 대한 믿음이 깨지는 순간 사업은 멈추고 조합원들의 돈과 시간이 동시에 새어나갑니다.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면허 취소나 장기 영업정지 같은 강력 제재가 현실이 되면 이미 계약된 수많은 재건축 재개발 현장은 누가 이어받고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까요? 그리고 이런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건설사와 정부, 조합이 얼마나 더 철저히 안전과 신뢰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